지금 언론이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낙상 사고를 스토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진짜. 남편에 의한 폭력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때렸다는 식으로 이거를 뉘앙스를 띄어요. 근데 직접은 못 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하면 바로 고발당할 걸 아니까 마치 그런 뉘앙스를 띌 수 있는 것처럼 왜 신고를 뭐 늦게 했니, 제대로 된 거 안 밝히니 어쩌니 해가면서 마치 무슨 다른 사연이 있어서 부상을 입은 게 아니냐는 뉘앙스를 계속 풍겨요. 뭐 이제 진짜 이렇게 날뛰는데 물론 이 정도 이거는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스토킹이에요. 왜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해요? 이건이 어디 갔는지 너무 궁금한데. 그쪽이 훨씬 더 사연도 많고. 다이나믹하고 그러니까. 남자도 타블로이드지. 많고 지금 지금 그치 등장인물도 등장인물이 많고 한둘이야? 스토리도 당신들 좋아하는 막장의 제대로 아니야 지금. 아니, 검사에 게다가 이게- 아나운서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쪽을 난 보고 싶다고 걔 애교머리 없앤 거 보고 싶다고 찍어 와줘. 왜 안 찍어 아. 걔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김혜경 씨다라고 해가지고 기사를 냈어요. 사실 이걸 보고 김혜경 씨가 어떻게 알아? 맞아? 맞기는 맞대? 이거를 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지를 안다고? 알겠습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어. 그냥 넘어져갖고 눈썹이 찢어져서 아니, 근데 꼬맨 이거 사람을 왜 스토킹을 해? 이재명 후보가 이거 아니라고. 그렇죠. 응. 아니라고 했어요. 또 아니라고 이거는 김혜경 했습니다. 씨가 아니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고, 이 기사에 뭐라고 써놨냐면 일반인이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정 망토와 검정 모자, 검정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라고 해놨거든요. 이걸 알아본단 말이야. 근데 기자가 이게 나왔다. 그리고 이 사람이 김혜경 씨가 아니라고 치면 이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자택을 나서서 여의도를 향했다가 민주당사에 수행원을 내려주고 분당 자택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변장한 모습으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40분을 이동한 후에 민주당사를 20여 분 동안 돌다가 분당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면 저분이 김혜경 씨는 왜 굳이 드라이브만 하려고 그러니까. 저기를 몇 바퀴를 돌았을까? 아니 그리고 왜 스토킹을 합니까? 이렇게 따라다녀요. 언론이. 아니,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이것들이 아직도 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과잉 취재 논란이 일어났고, 과잉 논란이 아니죠.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면은 차량 4대가 따라붙었답니다. 기자가 5명이고요. 그래가지고 저 정도면 약간 공포감 느낄 텐데. 그러니까. 예. 다이애나비도 그래서 사고 났잖아. 그래서 지금 김 씨와 수행원들 다 불안 증세를 호소를 하고 무서워요. 스토킹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지 검토 중이고요. 그래서 너무 따라다니니까 신고를 했대요. 경찰에. 분당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아니 사실 뻗치기만 해도 이거 불법이에요. 남의 집 앞에서 몰래 그러니까 뻗치기 그걸 왜 하는 것도 김건희한테는 불법이야. 안 하냐고. 어? 그걸 왜 김건희한테는 한 번도 안 했냐고. 집이 비싸잖아. 못 네? 들어가잖아. 아크로비스타라서. 아크로비스타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못 한다고 그러겠지. 그 밖에 뻗치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 정도 정성인데. 아니 왕자 써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들려 보내주는데 왜 그걸 못 들어가? 아이고,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찰이 와서 돌려보냈다, 경고해서 돌려보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선대위 측, 이재명 후보 선대위 측에서는 김혜경 씨가 아니고 수행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원인데 이걸 찍어가지고 김혜경 여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사실 포털에 안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포털이 최상단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고발해요, 제발. 이런 최- 거. 아니 근데 상단에 하루 종일- 이게 무슨 재미가 있냐고. 개사과나 마찬가지지. 국민들이 이런 걸 왜 알아야 돼? 알 필요가 전혀 없죠. 수영원이 마스크 쓰고 돌아다닌 거 자체를 왜 국민이 알아야 되면 그거를 왜 버스까지 차량까지 동원해가면서 쫓아다니면서 그걸 취재를 해야 되냐고. 이거는 괴롭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연하죠. 이거 괴롭히기죠. 이거 스토킹이지. 하여튼 언론의 이런 편향된 태도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에요. 특히 지지율이 지금 뭐 이기고 있다, 뭐 퍼센트더라? 12%인가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 때문에 이게 어디 이제 공식화가 돼 있는 거야. 특히 포털이 제일 앞장서고 있죠. 온갖 언론들이 쓰레기 같은 보도를 쏟아내고 그거를 포털이 받아가지고 딱 1면에 하루 종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읽은 기사가 돼서 제일 1번에 딱 올라가 있어요.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SBS는 아예 그거를 고정을 시켜놨더라고. 고정이 나 있어요. 윤석열이 이기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좋아. 나는 뭐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도 돈 들여서 우리 진영 안에서 아니면 최대한 공평하게 해봤을 때 과연 그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안 하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런 의뢰를 안 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이 상황이 나쁜 거냐?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는 지지율을 고전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체감으로 못 느끼겠어. 울경에 가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뭐 윤석열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민주당이 지금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전혀 국민들이나 지지층이 반응이 없다.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더 강하게 해야지. 맞아요. 이재명 후보는 이거를 계기로 해갖고 선거 질 거냐 더 강하게 개혁법안 몰아붙이고 그 말입니다. 민주당 더 나가야 된다라고 당정을 동시에 질타하고 두들겨 패야 돼요. 홍남기 대놓고 까잖아 지금. 응?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뭐 지지율 고전하는 부분에 뭐 전문가들에 의하면 민주당이 180석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가지고도 개혁 법안이나 이런 거에 지지부진했다. 우리가 밀어줬는데 니들 뭐 했냐라는 그런 여론이 민주당과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나도 맞는 것 같아. 네. 인정해? 네, 인정합니다. 그동안 네. 민주당이 잘못한 거 인정해? 근데 이때까지 안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중간에 수박들이 계속 당권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누가 수박인지 아시죠 다? 알고 있잖아. 뭐 못하게 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빨리 몰아붙이는 데서 당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송영길 대표가 좀 더 활발하게 해줘야 돼요. 윤호중이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런 식으로 못하면요, 국민들도 이재명으로 바꿔도 민주당은 가능성 없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라고 있지. 하면서 네. 우리 자체에 있는 결속력이 무너져요. 민주당의 결속력이 무너집니다. 이거 시민들이 나서서 지금, 또 제2의 촛불 사태처럼 개혁법안 처리하라고 나서줘야 할 겁니까? 아우 언제 이번만큼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거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해야 돼.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초선 의원들이 지금 저 송영길 대표 만나가지고 뭐 개혁법안 빨리 하자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라도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의원들도 같이 해야 돼요. 이거 대선에 지면 끝입니다, 사실은. 대선 지면 나중에 지선하고 국회의원 선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겨요. 못 이겨. 이번에 정권 넘어가면 끝나. 우리 다시 정권 찾아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저들이 그 사이에 정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아마 엄청난 술책들을 많이 해놓을 거거든요. 이명박이 들어서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은 법제도의 개선이라든지 개혁 작업을 끝내놨기 때문에 과거 회귀 못할 걸로 약간 조금 방심을 하셨어요. 근데 아니요. 무자비하게 언론 탄압했고요. 블랙리스트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 뽑아냈고 그 많은 낙하산을 통해갖고 인적 자원들 다 갈아엎은 다음에 언론 길들이고 국정원 기무사 앞세워가지고 여론 조작하고 PD 수첩 때려잡고 돈 풀어가지고 아파트값 올려놓고 난 상태에서 자원 외교하고 4대강 파면서 토건업자들 배불려 가면서 그걸로 나라를 개판을 만들었어요. 엉망이 됐지. 더 엉망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해놓은 모든 경제적 외교적 성과를 다 깔아엎어버리고 더 심한 구덩텅이로 떨어뜨렸어요. 이게 등락 같은 거예요. 등락 같은 거. 지금이 대한민국 국군이 최고 상승기입니다. 진짜. 이 상황에서 최악의 하강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게 이번 선거의 중요성인 거예요.
이거를 단순한 뭐 언론에 속았다? 뭐 저는 사실 민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이재명 인물론에서 보나 앞으로 경영할 수 있는 국가 경영의 차원에서 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을 찍을까라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요즘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차원이 나와요. 근데 이건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일본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역으로 애정이 돼서 이만큼까지 해줬는데 정말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라는 차원에서 지금 사람들은 더한 액션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180도 몰아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몰아줄 테니까 이번에 니들 알아서 해봐라 라고 했잖아요. 그때 2년 지났어요. 뭘 했습니까? 뭘 협치를 하니? 뭐 과감하게 나가면 안 되니? 언론 따라서 저 야당 따라서 계속 뭐 한 해 만에 안 했습니까? 지금도 안 돼요. 협치 나부랭이 외치는 안 새끼들은 돼. 정말 이제 다 찍어내버려야 네, 돼요. 이제 그건 안 전시 상황이야.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대통령 선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줘도 대선만 이기면 나라 뒤집고 나라 소나기에 넣는다고 생각하는 놈들이에요. 저들이 손 쥐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나라를 망가뜨릴지 모르는 놈들입니다. 진짜 나라 넘길 것 같은데 일본한테.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고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 이게 뭐 초선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 그리고 뭐 윤호중 대표도 기재부 때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많이 늦었긴 했지. 그러니까 언론도 이제 와서 왜 뭐 기재부를 때리냐 이러면서 선거용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좀 밀어붙여 보세요, 한번. 밀어붙여 보고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라도 하고 그 다음에도 넘어가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뭐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폰만 잡고 있다가 협치 이지랄 하다가 국민들 밀어준 거 협치한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정권만 넘어가면은 끝입니다, 진짜.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와닿지가 않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우리 방송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하지. 우리 못할 거예요. 우리 다 잡혀 들어가요. 우리 잡혀 들어가요. 진짜로. 우리 빨간 줄 그을 겁니다. 100%. 일단 유튜버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 네. 다음에 지금 공영방송 MBC 피해 숫자 없애기 위해서 아예 민영화 할 거고요. 네. 지금 공약이 민영화예요, MBC. KBS 또 지금도 극우 졸라 많은데 KBS에 그 사람들 또 다 위로 올려가지고 KBS 보도 못하게 할 거고 그럼 막 박근혜가 국제시장 보러 갔네 뭐 이제 할 거고 다른 그리고 언론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노동권 외치느라고 거리로 나오는 순간 다 때려잡아서 여러분 다 잡혀 들어갈 거예요. 물 대표 또 나옵니다. 물대포뿐만 아니라 그때 정말 저는 끔찍한 무력 진압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네. 국내 내치보다 문재인 정부가 해온 외교적 성과들이 다 사라질 것 그건 다 같아요. 사라지죠. 그건 다 사라지죠. 아니,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없어져요. 일본하고 같은 나라로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진짜. 일본한테 짓밟히는 일본보다 못한 나라가 될 수도 있어. 일본 시다발이 되는 거지. 일본 시다발이. 그리고 지금 아이들 학교 생활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받고 있는 무상급식 같은 거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니요, 다 뒤집어집니다. 철저하게 빈익빈 부익부로 갈 거고요. 노동자들 120시간 예, 노동해야 정말로 되고 노동 조건, 노동 환경, 노조 다 때려잡히고 그런 거 노조도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 지금 문재인 정부니까 나와서 노동권 어쩌고저쩌고 외칠 수 있는 거 윤석열 돼봐요. 그냥 옛날처럼 다 맞아서 끌려갑니다. 예, 특공대 출동해가지고 쌍용차처럼 다 때려잡을 다 거예요. 때려잡을 예, 거예요. 거기는 그런 예. 것도 남아. 그렇게 했어 계속. 자,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현실에 대응해야 되는데요. 가장 큰 것이 이재명 후보가 부탁해 우리가 언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지하철 안에서 멱살 잡아야 됩니다. 뭐 숯골 놓친 애들 개화시킬 방법 없을까요? 있을까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숯골 노인네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노인네가 죽는데 젊은이가 노인네가 돼서 또 숯골이 되는 이런 악의 반복적인 고리를 끊어내야 돼요. 우리 60대 따져놓고 보면 4.19 세대예요.
4.19 이후에 민주화 세대들이라고. 지금 60대들이 과거에 6.29 혁명을 이끄는 넥타이 부대들이에요. 지금 따져놓고 보면. 어? 그 사람들이 왜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정말 미친 숫골이 됐습니까?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이 개혁을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먼저 선언을 하고 고통을 먼저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들도 수용하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미얀마 얘기 나오는데 맞아요. 뭐 미얀마 안 됐네. 아유, 우리가 윤석열이 대통령이면 우리가 그 꼴 나요. 네. 에이 일본 바보 새끼들 저 자민당 맨날 찍어서 저 꼴이잖아. 그 꼴 우리가 당한단 말이에요.